안녕하세요. 역사적으로 정말이지 한국의 외교력은 거의 신적인 균형감을 이루고 있네. 그 피비린내 나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하나도 적을 진 적이 없어. 일본은 저절로 말라갈 것이고 중국은 고립될 테지. 한국은 부디 중용의 덕을 잃지 않기를. 특히 아프리카에 베풀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지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기술을 전수하면 일본은 비수의 칼을 한국이 등 뒤에 꽂았다. 일본과는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협력보다는 적국으로 살아가는 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줬다. 세계는 좋은 나라들이 많다. 아베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일본은 더 우경화될 것이다. 이게 기쁜 이유는 많은 교류를 해야 돼. 선진국과 더 거리를 두는 건 일본의 국익에 아주 좋지 않다. 원수나라의 국익이 나빠지는 건 우리에겐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일본에 매달리는지는 눈 부릅뜨고 지켜볼 참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한국과 동맹을 구축해야만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야단인데 일본 정부는 왜 계속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 위기와 국력세 대더해 최근에는 정정불안까지 들이닥치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더해 국제사회마저도 점차 기술력과 경제력이 퇴보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멀리하는 대신 오히려 일본 정부의 갈등 상대인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하듯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판매되면서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국 기업들과 사상 초유의 경제협력을 맺고 나선 사우디와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 역시도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삼각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연일 극한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들었다며 일본 매체들이 이를 일제히 대서특필로 다루면서 일본 정부를 충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일본의 유력 매체인 라이브도 뉴스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1조엔 1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당당히 세계 3위의 화장품 대국으로 올랐었다며 매우 큰 감탄과 부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에 대비해 무려 21.3%가 늘어난 10조 5,099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9년 전과 비교해보더라도 2012년 당시에 1조 2,026억 원에 그쳤던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2021년에는 9배나 성장했다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의 이 같은 경이적인 수출 성과는 마침내 한국을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화장품 대국에 올라서게 만들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의 또 다른 매체인 NNA 아시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 연일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연일 침체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자국의 국영기업인 아라코의 설계와 조달 및 시공 파트너로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한 데 이어 유럽과 호주 또한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일 LNG 운반선을 실세 없이 주문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게을리한 탓에 오늘날 세계 각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데다가 이에 덩달아 공급망 위기와 물가 급등마저 겹쳐지면서 사상 최악의 실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삼각동맹을 마침내 현실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유력 매체인 걸프뉴스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가 마침내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으로 파국을 맞은 가운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소자주의가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걸프뉴스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갖가지 글로벌 현안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정치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에너지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각국이 석유와 석탄 의존에서 탈피해 점차 수소와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비롯한 기술혁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국제정세 역시도 복권위기와 불확실한 신냉전 질서로 인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혼란이 결국 세계 각국의 외교정책에도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혼란 양상으로 인해 양자조화와 다자주의가 분명한 한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른바 소자주의로 일컬어지는 실리외교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걸프뉴스는 당장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건국 이후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랍권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스라엘이 지난 2020년에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역사적인 외교 수립에 나섰던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중동 지역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 압도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해묵은 진영 갈등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결국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경제 질서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동맹체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 매체인 걸프뉴스는 두 나라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만 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의 경제동맹을 더욱더 위력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국가를 끌어들이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두 나라가 오늘날 명제상수한 무한 경제강국과 기술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을 경제동맹체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수립과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한국을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동맹을 구축해왔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2018년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이스라엘 정부 역시도 지난 2019년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걸프뉴스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과거의 오랜 막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처럼 한국을 자신들의 동맹 중심축에 놓고 나선 것은 그만큼 두 나라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 구축이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기술 노하우와 자금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삼각동맹체가 앞으로 현실화된다면 미국과 중국조차도 두려워하는 새로운 강대국 연합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주요 강대국들 중에서 삼각동맹만큼 자본력과 기술력을 함께 갖춘 나라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동 매체인 걸프뉴스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거리상의 제약을 무릅쓰고서라도 한국과의 삼각동맹 구축에 그야말로 국가적인 명운까지 걸고 나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들 세 나라가 삼각동맹을 즉각 가동하게 된다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더해 탄소 중립과 녹색에너지 기술과 같은 글로벌 혁신 현안에서 가장 선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혁신 기술을 바탕 삼아 사막기후에서도 벼 재배와 스마트팜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식량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진단 제품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입한 덕분에 보건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항공과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구축함에 따라 한국과 이스라엘의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한국을 삼각동맹의 중심축으로 놓기 위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이 같은 의기투합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들 세 나라가 삼각동맹을 발판 삼아 기어코 우주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과 중국마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제3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기존의 국제연합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 같은 다자기구마저도 아무런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삼각동맹은 미국 정부마저도 탐낼 정도로 상상 이상의 진용을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중동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을 지속해왔던 일본 정부와 달리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자국의 자립자강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에 가져왔던 오랜 원한 관계를 진심 어린 자세로 해결해왔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해안이 마침내 한국과의 동맹 구축을 통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함께 인류 국가로 도약하려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또한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외교에서 가장 힘있는 국가이니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로 가진다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아랍에미리트도 중동 국가 중 가장 힘있는 나라니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아주 멋진 조합이다. 무궁한 번영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연일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감사할 뿐입니다. 국내 정세도 좀 더 안정되고 서로 화합해서 국가 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